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 사이에 장안의 화제인 아프다고 말해줘, 약어로 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실제 수의사인 제가 보면서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리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케미스트리 저해질 검사 모두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가운에 피가 묻어 있는 거 보이죠? 보통 가운을 엄청 자주 빨아야 돼요. 이게 아이들 이제 피 묻고 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해 갖고, 저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통 이렇게 강아지를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하면서 안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치료를 하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계속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속 똥냄새가. 그래서 손에 묻었나 어디 묻었나 계속 아무리 살펴봐도 그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가 저기 혹시 변을 밟았나 싶어가지고 신발도 보고 뭐하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디 있지 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쓱 손을 집어넣었는데 내 주머니에 응가가 들어있었어요. 애기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애가 긴장해갖고 변을 봤는데 내 주머니에 변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꺼냈더니 똥이 나온 그런 적들도 있는데, 실은 저렇게 그 가운에 피 묻고 하는 일들은 정말 빈번하죠. 진짜 스프링노츠가 많네. 지금 스토리가 보니까 교통사고로 비장이 파열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보통 교통사고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연부 조직, 뭐 간이라던가 신장, 그 다음에 방광, 비장, 이러한 연부 조직에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보통 뼈가 부러지고 골절이 되고 하는 거는 뭐 아주 응급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 바이탈을 안정화를 시키고 진행을 해도 되는데, 항상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외상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연부 조직에 손상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먼저 손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방광도 많이 터지고 비장도 많이 터지고 해요, 교통사고면. 아파트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는. 그래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바로 하얀이 들어서 차 타고 병원으로 온 겁니다, 선생님. 목줄은 하셨나요? 아니요, 집 근처라 금방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아무리 집 앞이어도 목줄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목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보통 그 교통사고로 환자들이 오게 되면 치료 비용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응급수술을 뭐 여러 번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 연부조직 수술을 먼저 하고 안정화 시킨 다음에 골절 관련된 골격계 수술을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주 하는 게 골반이랑 방광, 그 다음에 뼈, 다리 부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 머리 쪽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사망을 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이 치여서 오는 경우에는 호흡을 안정화를 먼저 시키고 뭐 이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가해자 보호자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걱정해 주시면서 같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목줄을 하고 있었냐, 목줄을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냐 없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만약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그쪽에서 뭐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차가 친 거죠. 이제 목줄을 안 한 상태였고 훼손이 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수리하고 하는 거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시되는 그 객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목줄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하운드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스타프들 막 물고 보호자 막 공격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고가 있는데 결국 그것도 다 목줄이거든요. 데리고 나갈 때 목줄을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나가는 것 자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 경험상 교통사고로 내원한 아이들은 보통 보호자들이 목줄을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럼 운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50%의 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보호자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처벌을 받긴 힘들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기껏해야 재물손괴죄밖에 적용이 안 됐죠. 물론 최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목줄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보호 의무는 보호자님께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씬에서의 어떤 그 함축적인 의미는 뭔가 보호자분들이 이제 억울한 게 좀 있는 거지. 아니 그쪽에서 차를 친 사람은 잘못이 없고 목줄을 안 한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혜인이 퇴근했나? 네, 좀 됐습니다. 준혁이는? 그건 좀 더 됐죠. 그럼 나는? 오늘 당직이시잖아요. 그렇네. 만나는 당직이지? 놀랍게도 저도 오늘 야간이고요. 야, 이 당직하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인턴 수의사부터 시작해서 수련 수의사들에 대한 그 대우나 이런 복지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석사, 박사 하는 과정 중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2, 3일은 당직을 섰던 것 같고 뭐 당직 섰다고 다음날 뭐 데이오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4, 5시쯤 잤다가 한 9시쯤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일과 시작하고 그런 걸 일주일에 한 3번씩 했던 것 같아. 대학원 들어가면서 결혼을 했었는데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할 정도로 그 당시는 좀 힘들었는데 이게 당직 서는 게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인데 그래도 여기는 드라마를 보니까 과장이 당직을 쓰네요. 과장이 당직을 과장 보고 당직 쓰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목줄 또한 그러하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생명선인 것이다. 이거는 누가 대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내용이네. 사람이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는 거는 생명벨트다라는 것처럼 강아지들이 산책이나 외출을 나갈 때 목줄을 하는 것도 생명벨트, 안전벨트와 같은 거다. 이거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끝났네. 생각보다 몰입이 좀 되는데? 다음 편이 또 기대가 되는군요. 이거 동물병원 관련된 드라마는 뭐 최초로 소개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동물병원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처음 나왔다는 게 참 좀 신선한 느낌이 좀 들고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차를 탈 때 안전벨트가 생명벨트이듯 산책이나 외출을 나갈 때 강아지들에게 목줄은 생명벨트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마음 깊숙이 울리는 교훈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시지 않았다면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프다고 말해줘 라고 하는 채널에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실은 또 이게 저희 병원에서 촬영을 했던 거라 이게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밤에 하는 거라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많은 고생들을 하고 했던 드라마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